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 노량해전에서 조명연합군 수군이 일본 시마즈의 연합함대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짜 대첩이죠. 대첩임에도 불구하고 대첩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총사령관 이순신 장군의 전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출정하기 전에 하늘에 고하며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렇게 하늘에 고하고 출정하셨고 전투의 승기를 거의 완벽하게 잡고 시마즈 일본 함대를 관음포에 몰아붙이고 공격하던 중에 적의 총탄에 쓰러지셨고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노량해전이 끝나고 고금도로 모여든 조명연합군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에 조선 수군뿐만이 아니라 명나라 수군까지 목을 놓아 울게 되니 이 울음소리가 바다를 울렸다라는 기록과 명나라 수군 총사령관 진린제독은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 체면을 다 던져버리죠. 땅바닥에 몸을 3번을 던지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쪽에 내려와 있었던 좌의정 이덕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부터 어린아이까지 저렇게 울부짖으며 우니 저게 어찌 그냥 얻어진 민심이란 말이냐, 이런 장계를 조정에 올려보내면서 이때 이덕형도 마음속으로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순신이 과연 노량해전에서 진짜 전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조선시대부터 조금 있었던 이야기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끝냈습니다만 전사는 전사인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가 그런 이순신이 실은 자살을 선택한 거다. 죽고 싶어 했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자살설. 이 자살설은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 100년여 후쯤에 숙종 때부터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의구심이 증폭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 자살설은 그러다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조차도, 실은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안 봤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게 드라마를 썼더라고. 역사 왜곡이 솔직히 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을 인용하여 이순신 장군이 갑옷 갑주를 벗고 그렇게 스스로 조총을 맞기 위해 일본의 사정거리 안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설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최근 또 역사학계에서는 이순신의 은둔설,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이순신 가봅니다. 자, 먼저 이순신의 자살설입니다. 진린 제2통제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진린이 이순신 통제사를 제문하는 글입니다. 평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은 진린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평시 나를 대하면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오직 한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무엇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이 맹세를 실천해야 하시던 거 허허 통제야. 진짜 이순신 장군이 꼭 억지로 죽은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글을 진린이 썼죠. 진짜 왜 그렇게 꼭 돌아가셔야만 했냐. 진린과 이순신의 대화. 내가 밤에 천문을 보매, 이건 진린입니다. 동방의 장수별이 희미해가오. 옛날에도 기도한 사람 제갈량이 있었으니 당신도 부디 해보시오 하였던 이순신은 정성과 재간이 모두 옛사람 제갈량만 못하거늘 기도하는 것이나 번뜬다 하여 무엇하겠소. 이런 글이 또 전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에서 죽을 생각이셨던가요? 이순신의 부하로 후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유형입니다. 원래 이 유형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이순신이 아꼈고 실제로 이순신 전사 이후에 5년 후에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이때 유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한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 이게 유영이 남긴 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좀 의구심이 갑니까? 숙종 때 대제학까지 지냈던 이민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여러분, 김덕령은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의병장이죠. 근데 이모각의 난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김덕령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덕령은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김덕령이 옥사하자 제장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곽재우는 관직을 떠나 생식을 하며 당화를 산으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이때 이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스스로 감옥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스스로. 아하. 진짜 이순신 장군 자살하셨을까요? 또 숙종 때 영의정까지 했던 이연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싸움터에 일러서 그 몸을 죽였다라고 했다. 장군의 죽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오호 슬프도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조차도 이순신이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묘사했고, 실제로 이순신이 자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해가 갑니다. 왜? 여러분, 이순신은 실제로 나라를 유익에서 구해낸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선조에게 어여쁨을 받기는커녕 시기 질투를 느꼈고, 그래서 백의종군 당했고, 백의종군 이후에 원균이 7천량에서 패하니까 다시 수군 통제사 자리를 제수받았습니다만,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려고 했던 건 이 강산과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그게 선조에 대한 충성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는 새롭게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선조 왕이 있는 궁궐량에 단 한 번의 망골례도 드리지 않았다. 망골례라는 건 지방관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일종의 맹세의식인데 이걸 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이순신은 나는 이 전쟁 끝나고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저 선조에게, 선조 너 때문에 내 아들도 죽고 내 어머니도 죽었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널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순신이 생각할 때 선조 쟤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내가 다시 끌려 올라가면 나는 모진 고문을 받을 거고, 이거 고문 한번 당해봤더니 이거 사람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왕으로 생각하면 전하 억울합니다 하면서도 왕이 나를 잡아서 고문하려고 하면 그 가야 되는 게 신하의 도리인데, 이순신은 선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왜 너에게 끌려 올라가야 돼? 그리고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도 파직된 상태고, 나를 구원해줄 관료라고 해봐야 이원익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 내가 더러운 꼴 보고 내가 영모죄로 죽게 되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연자제에 의해 반역자의 자손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싸웠던 이 뛰어난 수군 장수들이 바로 반역자와 한 패거리가 돼서 내 부하들이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으니 나 혼자 죽어버리면 모든 게 만사 해결된다. 이순신이 스스로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거죠. 이순신의 자살설입니다. 그 다음 이순신의 은둔설입니다. 이충무공전서 정조 때 쓰여진 책이죠. 이순신의 조카였던 이분이 글을 씁니다. 이순신이 탄화에 맞았다. 이순신의 맏아들 회와 조카 완이 시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순신을 모시던 종 기미까지 세 사람만이 알았을 뿐 부하 송입 등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 때문에 오히려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당시 이순신이 타고 있었던 배 기암에는 여러분 총사령관이 타고 있으면 그 밑에 제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어찌 이순신 장군의 전사를 아들과 조카 그리고 이 원래 종 기미가 굉장히 무력이 뛰어난 이순신의 경호원입니다. 이 세 명만 알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송일입도 알지 못했단 말이냐? 물론 이 자료를 통해서 이순신은 전사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카가 썼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순신의 사망일은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노량해전. 그리고 고금도 월송대에 묻힙니다. 제가 그 노량해전 영상 올 때 이 고금도 월송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고금도 월송대에 가면 이순신의 시신이 83일 안치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실록이나 이런 데 기록상으로 보면 약 20일 정도 월송대에 묻혀 있었고 12월 10일 아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산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장례가요 1599년 2월 11일에,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지나서 치러집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물론 이거는 선조 때문에 좀 장례가 늦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99년에 장례를 치르고 1614년에 다시 묘를 이장한다고요. 더군다나 이 1599년에 장례 치르고 묘 자리는 명나라 제독 진린이 장례를 함께 치르지 못하고 왕 선조를 만나러 한양까지 올라가면서 당시 이 조선에 함께 따라왔던 명나라 최고 직관 중에 한 명이었던 두사충이라는 인물에게 이순신의 묘를 최고의 자리로 잡아 주거라. 그래서 그 두사충이 잡아준 자리를 왜 15년 후에 가족들이 갑자기 옮겼을까? 이 15년의 물음표를 제기하지요. 혹시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거의 승기를 잡게 되니 이만하면 됐다. 몰래 작은 포작선 정도를 타고 판옥선을 빠져나가서 이때 조선의 제장들이 상당히 많이 전사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어떤 섬에 숨어 살았다. 이 한반도 육지 산골짜기에는 사람이 이목에 이순신 장군 아니신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순신은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를 이순신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은둔했다가 15년 후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때서야 이장하는 척하고 장례를 몰래 치르고 묘를 이렇게 새로 쓴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여러분 삶과 죽음을 온전히 나라에 바친 인물인 거 인정합니다. 인간으로서 대인격의 완성체죠, 이순신 장군은요. 그런데 전쟁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7년 전쟁 중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의 삶이 너무 감히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좀 몸 좀 편안히 근심 걱정 없이 선주들 재롱 보고 좀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조에게 빅엿을 먹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인간 자체의 삶을 보고 그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둔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사서는 이렇게 많은 기록들에 이순신의 전사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이 전사할 때 어디에 총을 맞았다부터 이순신이 총을 맞고 전사한 후 그 이순신의 기함을 누가 지휘했다는 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아까 이분이 썼던 이충무공 전서에는 이완과 이회, 이순신의 아들과 조카, 아들이 이회죠. 조카가 이완이고 그들이 판옥선을 지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조실록에는 선문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일본에 잠깐 갔다가 건너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순신을 몰래 죽이지 않았냐 뭐 그런 설도 있고 이 선문욱이 굉장히 그 판옥선을 잘 지휘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인 게 또 나중에 드러납니다. 선문욱이 아들 이회가 울지 못하게 옷으로 싸고 근데 솔직히 아들 이회도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35이야 이때. 근데 아버지 죽었다고 전쟁 중에 대승통곡할 만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선조 수정실록에는 순신이 적의 탄환에 갓을 맞았다. 순신의 조카 완이 싸움을 제초하니 군중에서는 순신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징비록도 선조 수정실록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 제가 징비록 지난 시간에 길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짧게 압축하면 날아오던 총알이 그의 가슴에 맞아 등 뒤로 빠져나갔다. 이순신의 형의 아들 이완이 동료하였다. 근데 의병자 안방준의 음봉야사 별록에는 총알이 희립의 감옥과 툭에 맞았다. 그래서 이 송희립이 먼저 기절합니다. 이순신이 크게 놀라 일어서는 찰나 겨드랑이 밑에 총알을 맞았다. 여러분이 겨드랑이 밑에 총알을 맞았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공무원 시험에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신체 부위 어디에 총을 맞고 전사하셨나 그래가지고 선지 1번에 좌액, 2번에 우액, 액이 겨드랑이 액이죠. 그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겨드랑이에 탄을 맞았다는 건 실제로 이순신이 총에 맞아서 전사했지만 가슴팍이나 등에 이순신의 핏자국이 없었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물음표기도 하죠. 아들 회가 통곡하려 함으로 희립이 회의 입을 막고 곡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공의 갑옷과 투구를 벗기고 대신 기와 북을 잡고 독전에 적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아들 회와 조카 완이 실제로 이순신의 기함을 계속해서 지휘했다. 어떤 기록에는 선문욱이 그렇게 했다. 어떤 기록에는 송일입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전사 상황에 대한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순신이 자살했다. 이순신이 실은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놔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겠다. 한때 저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고 은둔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공부를 확실히 조금 더 하고 책을 더 들여다보면서 이순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결코 자살이 아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자살설을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갑옷을 벗고 적의 총탄을 맞는다. 첫 번째, 자, 이순신 장군이 자, 전투 승기를 잡았어. 이게 마지막 해전이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야 내 가족들과 내 부하들이 차라리 편해. 그리고 나 역시 여기서 죽어버려야 내가 명예롭게 이 나라 영웅으로 남을 수 있어. 살아남아 봐야 또 끌려 올라가서 반역 제명만 뒤집어 쓰고 나 여기서 죽어버릴래 하고 갑옷을 벗고 일본군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서 일본군의 총에 맞기 위해 억지로 자살을 했다. 가능할까요? 자, 갑옷을 벗었어. 쪽발이더라. 나를 쏘거라. 근데 내 옆에는 누가 있지? 아들이 있고 조카가 있어. 잘못 쏘았어.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조카가 죽으면. 또 혹여나 적이 쏘려고 할 때 아들과 조카가 아버님, 숙부님 피하세요 하고 하다가 대신 총을 맞아 죽으면, 혹은 일본군이 조총으로 저격을 했는데 지난번 사천해전처럼 부상만 당하면, 그래서 안 죽어버리면, 이게 죽고 싶다고 이게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쉽게?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개인의 명예 때문에 조선 수군을 그렇게 위기에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전공 때문에 조선의 수군을, 우리 함대를 자기 아들과 조카가 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부하들이 타고 있는데 위기에 빠뜨린단 말입니까? 한 번도 이순신은요, 조선의 군대를 개인을 위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보다 군대를 먼저 아꼈던 게 이순신이잖아요. 그랬을 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총을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조총 사정거리 50m, 물론 정유재란 때 조총 사정거리가 100m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그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적에게 노출되면 그만큼 내 판옥성 기함에 타고 있는 내 부하들도 다 노출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랬을 것 같냐고요. 실제로 그냥 돌아가시고 싶었으면 그냥 바다에 빠지셨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갑옷을 벗고 적의 총탄을 맞는다. 진짜로 이건 확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례가 늦어진 이유. 실제로 여러분, 사대부가의 장례는 90일 동안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가 늦어진 이유를 보면, 실제로 이제 빨리 이순신의 장례를 치르자고 관료들이 선조에게 부탁을 하는데, 선조가 야, 그래서는 안 돼. 명나라 부총관 등자령이 죽었잖아. 야, 그 사람 장례를 먼저 치르는 게 예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례를 치러? 등자령 장례를 먼저 치러. 선조실록 이거 보여드릴 거 그랬나? 그럼 다시 한번 선조 시발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순신의 묘는 충분히 또 이장할 수도 있죠. 그건 가족들의 생각이니까. 또 하나, 여러분, 장례가 늦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린 장군이 이순신의 시신을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면 선조가 이순신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린이 아산까지 와가지고 상주 큰아들 이회를 만나서 네가 중앙정부에 출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이회가 노땡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회 큰아들 손을 잡고 웁니다. 울면서 명나라의 최고 직관 두사충과 함께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둔했다. 그 다음, 은두설 반박 하나 더. 여러분, 실록이나 다른 기록 어디에도 이순신이 숨어 살았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고 이순신을 누군가 봤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원균하고 비교가 되죠. 원균 처음에 칠천량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원균을 어디서 봤다, 내가 원균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선조도 원균을 잡아오라, 그런 내용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순신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고 목격담이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순신이 은둔했을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또 하나,
여러분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였기에 자살했거나 은둔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순신이 노량에서 심화지를 맞고 만약에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투의 승기를 잡았다면 권희씨가 혹여나 빠져나갈까봐 이순신은 권희씨를 막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휘권을 또 다른 이순신, 무의공 이순신이 물려받긴 합니다만 노량해전에서 너무나 많은 제장들이 전사하셨고 이순신 사령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고 지쳤기 때문에 권희씨가 남해도를 돌아서 부산까지 도망가는 걸 쫓지 못했죠.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그 권희씨를 그대로 놔뒀을까? 설령 심화지와 싸우는 과정 중에 권희씨가 몰래 그 다음날 도망가거든요. 그 권희씨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부산 쪽으로 더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한 척의 외선이라도 더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인 거 아닌가? 한 놈의 왜군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 그 아들이 왜군에 의해 죽었는데 이순신이 우리 한반도 조선 땅에서 왜군이 일본 열도로 돌아가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보실 인물인가? 이순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다음 자살하거나 은둔할 이유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순신은 명나라 황제 만력제로부터 면사첩을 받았습니다. 면사첩이 아시죠? 너의 죽음을 면하게 하노라, 사하노라. 그러니까 조선란 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했고 이 전쟁 중에 혹여나 누명을 쓰고 이렇게 왕에게, 선조에게 죽음을 당할 만한 인물을 분명히 여러분 명나라 장수들이 이순신을 살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명나라 황제가 이순신에게 면사첩을 내렸기 때문에 선조도 이순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마 자객을 보내서 몰래 죽였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손문욱이라는 인물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죠. 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참 있다 돌아와가지고 왜 하필 대장선을 타고 있었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조의 이순신 암살설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노량해전은 여러분 사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려고 길을 쓰는 일본군과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막아선 이순신의 싸움이었는데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자살했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몰래 숨어 사셨다는 이순신의 자살설과 이순신의 은둔설은 저는 이순신 장군을 좀 폄훼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나라에 바친 그 충무공 이순신의 노량해전에서 성스러운 죽음을 폄하하고 훼손하고 이건 이순신에 대한 또 다른 모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본받아서 용기를 얻을 만한 인물 성웅 이순신이 우리의 조상임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의 은둔설과 이순신의 자살설로 우리 성웅 이순신의 모욕을 안겨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제 생각으로 이순신의 자살설, 은둔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